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금융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분상품 중에서 FO, 선택금융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FO 선택금융자산, F는 뭐였죠? F는 공정가치, 그리고 O는 기타 포괄손익, 그죠? 그래서 우리말로는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선택을 한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융자산의 분류, 특히 지금 우리가 지분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지분상품의 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자, 지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금 상환 또는 이자 수치와 같은 이런 현금 흐름의 특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특성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 특성이 없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실현하는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래서 우리가 약칭으로 FPL 금융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일반적이다. 자, 그런데 장기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자, 뭐로도 분류할 수 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즉 FO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는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O 선택금융자산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분류를 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자, 왜 취소할 수 없게 했느냐? 왜 취소할 수 없게 했느냐 하는 것은 이제 뒤에 또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금융자산의 분류, 자, 지분상품, 주식의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이자, 원금과 같은 현금 흐름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 자, 사업 모형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이자와 원금 수치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럼 AC 금융자산. 매도를 통해서 매매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느냐? 그럼 FPL 금융자산. 다음에 1번과 2번이 모두 다 해당하냐? 그럼 FO 금융자산이었는데, 지분상품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1번은 애시당초 해당 사항이 없다.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이 1번 자체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동그라미 3번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없고 FPL 금융자산으로 원래 분류하는 게 맞는 건데, 선택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일 경우에는 FO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융자산의 분류와 평가에서 자, 이 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FO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였습니까? F는 공정가치, O는 기타 포괄손익. 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을 손익계산서상에 바로 단기손익으로 바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걸 뭘로 처리한다?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자본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단기손익에 반영해서 단기순이익에서 차이가 나도록 하지는 않는다. 즉 단기순이익에는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O,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 자본 항목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재무상태표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누적을 시키고 또 그거를 다음 기에 또 이월을 시킵니다. 그죠? 다음 기로 또 이월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잔액을 계속 누적시키는 거예요. 자, 채권의 경우에는 채권 즉 채무 상품이죠. 채무 상품의 경우에는 FO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때의 이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기타 포괄손익 기본 처리하다가 처분을 할 때 그걸 처분이익으로 다시 여기는 재분류란 말을 썼는데 처분이익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처분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평가이익이라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있다가 처분을 할 때는 그게 처분이익으로 다시 재분류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분류된다. 처분을 할 때 비로소 당기손익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을 하기 전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그냥 자본 항목으로만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는 지금 KIFRS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있죠.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매도 가능 증권을 처리하는 방법하고 동일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 있어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것과 처리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경우에는 그냥 FO 금융자산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식은 FPL, 그죠? FPL 금융자산인데 내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FO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겠다라고 내가 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특성, 사업 모형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분류를 한 것이고, 주식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의 특성, 사업 모형에 따라서 보면 그냥 FPL이에요. 그런데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FO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FO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유하고 있던 중에 평상시에 평가를 할 때는 기타 포괄손익으로 당연히 분류를 하겠죠.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그런데 그것을 처분을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을 처분이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당기손익으로 반영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분을 한다고 해도 처분이익으로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FO로 선택을 했으니까 끝까지 그냥 FO로 남아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자본으로 처리하는 거지, 자본으로 그냥 처리하지 이걸 절대로 당기손익에 반영시키지 않겠다. 처분을 해도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유형자산, KIFRS에서 이제 유형자산을 공부하다 보면 재평가 모형이 나오죠. 그때 재평가 잉여금과 관련한 회계 처리하고 이제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경우에도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에 선택을 하죠. 그래서 재평가 모형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재평가 모형으로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것도 FO로 선택을 했다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선택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사 처분한다 하더라도 처분이익을 통해서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자,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를 측정을 하되,
그러니까 처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냐? 처분을 할 때는 일단 두 개로 나눕니다. 처분을 할 때는 첫 번째, 먼저 평가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한다. 두 번째, 처분과 관련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래서 처분을 할 때는 회계 처리 두 가지의 회계 처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평가를 한다. 두 번째, 처분을 한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하는 원인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자본으로 그냥 반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선택적으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택적으로 이걸 매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이익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그 처분이익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도록 영향을 미쳐요. 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FO로 선택을 해놓고 인위적으로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하겠다. 처분을 통해서 단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겠다. 자, 그럴 목적으로 이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만 들으면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자, 구체적으로 예시를 통해서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2000X1년 1월 1일 날 투자 목적으로 주식 10,000원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장기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FO로 선택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FO로 선택했다. 그래서 분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자, 차변은 FO 선택금융자산이다. 10,000원 차변. 대변에는 현금을 주고 매입했겠죠. 세변에 현금 10,000원. 그러면 그리고 나서 X1년 12월 말이 됐습니다. 주식의 공정가치가 12,000원이 됐습니다. 10,000원에 취득했는데 12,000원이 됐죠. 자, 2,000원만큼 평가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항상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먼저 평가이익이 발생해서 가치가 더 증가했죠.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FO 선택 금융자산이 차변에 2,000원만큼 기록이 됩니다. 증가했으니까. 그 대변에는 여기는 금융자산 평가이익이라고만 했는데 이거 제목이 개정 과목이 너무 길어서 정식으로 하면 FO 선택 금융자산 평가이익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정확하게 되겠죠. FO 선택 금융자산 평가이익. 여기는 좀 제목이 길어서 그냥 FO 선택은 빼고 이렇게 한 겁니다. FO 선택 금융자산 평가이익 2,000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서 평가이익은 이거는 단기 손익으로 해서 단기 순이익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해서 자본 항목으로 재무상태표상에 자본을 증가시키는 걸로 그냥 처리하는 것이지 단기 손익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해가 넘어가서 2000X2년 12월 말이 됐습니다. 주식의 공정가치가 9,000원이 됐어요. 자, 12,000원짜리가 또 9,000원이 됐네요. 12,000원짜리가 9,000원이 됐어. 그러면 이제 3,000원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3,000원만큼이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3,000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3,000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평가 손실 3,000원 바로 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본 항목 중에 평가 이익이 2,000원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없앱니다. 상계시킵니다. 그래서 FO 선택 금융자산 3,000원만큼을 이제
감소시키면서 먼저 평가이익 잔액이 있으면 평가이익부터 먼저 없앱니다. 2,000원.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1,000원은 이제 뭘로? 평가손실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F5 선택 금융자산 평가손실 1,000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 평가손실은 역시 기타 포괄손익 항목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항목인데 이거는 평가손실, 즉 차변에 나타나는 평가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죠. 당연히. 이거는 자본 전체를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 차변 항목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000X3년 12월 31일 또 해가 넘어가서 공정가치가 이제 11,000원이 됐습니다. 11,000원이 됐어요. 아까 바로 직전에 얼마였죠? 9,000원이었죠? 9,000원짜리가 또 이제 11,000원이 된 겁니다. 2,000원만큼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공정가치가 회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F5 선택 금융자산은 2,000원만큼 가치가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가는 거는 다 아실 것이고, 그러면 2,000원을 바로 평가이익으로 바로 쓰느냐, 기록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앞에 평가손실 잔액이 1,000원이 있었죠. 그러니까 평가손실 잔액이 있으면 평가손실을 먼저 상계를 시키고, 평가손실 금액 1,000원을 먼저 상계시키고, 이제 그러면 평가손실도 제로가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1,000원은 평가이익으로 다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가이익, 평가이익도 역시 아까 우리 봤지만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에요. 그죠?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평가이익 1,000원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평가이익 앞에 있던 거 다 없어졌고, 평가손실도 다 없어졌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평가이익 1,000원 요것만 지금 딱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가 넘어갔습니다. 2000X4년 6월 30일이 됐습니다. 주식을 전량 처분했어요. 그리고 13,000원에 처분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13,000원에 처분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별로 크게 어려운 게 없는데, 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먼저, 자, F5 선택 금융자산, F5 선택 금융자산, 지금 11,000원에서 11,000원짜리였는데, 직전에 평가할 때까지만 해도 11,000원짜리였는데, 처분을 할 때 13,000원이 되었다. 그 말은 처분할 그때의 공정가치는 얼마다? 13,000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000원이었는데 처분을 하려고 보니까 공정가치가 13,000원이 되었네. 그래서 2,000원만큼 가치가 올랐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먼저 해요. 그래서 F5 선택 금융자산 차변에 2,000원 해서 차변에 먼저 2,000원 해서, 자, 가치를 얼마에 맞춰준다? 13,000원짜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대변은 뭐냐? 평가이익이 되겠죠. 그죠? 평가이익 2,000원. 그래서 원래 평가이익 잔액이 1,000원 있었는데 처분을 할 때 다시 한번 평가를 하면서 평가이익 2,000원이 다시 더 추가되니까 평가이익은 총 잔액이 얼마가 됩니까? 평가이익 잔액이 지금 3,000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 회계 처리를 통해서 F5 선택 금융자산은 이제 얼마짜리가 된 겁니까? 원래 11,000원짜리였는데 2,000원이 더 추가가 되어서 이제 13,000원짜리가 되었죠. 평가이익은 1,000원이었는데 2,000원 더 추가해서 3,000원이 되었죠. 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한다. 요거는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고요.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고, 그 다음에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봅시다. 두 번째,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보자.
처분을 하니까 자, F5 선택 금융자산 13,000원을 처분한다. 그러니까 대변에 가겠죠? 그 다음에 현금 13,000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F5 선택 금융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지금 평가이익 잔액이 3,000원 남아 있잖아요. 평가이익 잔액이 3,000원 남아 있으니까 요거를 어차피 이제 다 처분하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 평가이익 잔액도 다 처분하니까 이것도 다 없애야 돼. 그래서 자, 평가이익 잔액 남아 있는 거 3,000원 다 없애면서 이거를 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자, 이러한 회계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이러한 회계 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회계 처리, 이 세 가지의 회계 처리를 가만히 한번 놓고 보시면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처리한 거냐?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한 거냐면 이렇게 평가하고 처분을 하면서 평가이익을 처분이익으로 지금 바꿔주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처리한 거냐? 자, 요까지 회계 처리한 걸 보면 결국은 지금 현재 요 평가하고 처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전에 11,000원짜리였어요. 그죠? 그러면 자, F5 선택 금융자산 11,000원짜리를 판다. 11,000원짜리 판다. 그리고 현금은 얼마 받는다? 13,000원 받는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요때까지 평가이익이 얼마 남아있다? 1,000원 남아있었다. 그 평가이익이 있으니까 평가이익도 없앤다. 평가이익 얼마? 1,000원 남아있던 거 없앤다. 그리고 대변에 처분이익이 얼마? 처분이익이 3,000원 된다. 그죠? 이렇게 자, 첫 번째 평가를 해요. 두 번째 처분 회계 처리를 해요. 근데 처분 회계 처리를 할 때 평가이익 남아있는 걸 싸그리 다 없애면서 처분이익으로 3,000원으로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 회계 처리를 다 합쳐보면 결국은 이렇게 한 겁니다. 11,000원짜리 처분한다. 13,000원 받는다. 평가이익 1,000원 있던 거 없앤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처분이익이 된다. 이거 같잖아요. 그죠? 이거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F5 선택 금융자산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평가를 한다. 처분을 한다. 딱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요것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회계 처리만 하면 그럼 여기서 이 처분을 통해서 당기 순이익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자산이 없어졌고, 그죠? 자산이 없어졌고, 현금 받았고, 평가 이익은 어차피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잖아요. 그죠?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지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에 반영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회계 처리만 하면 당기 손익에 반영이 되어서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 처리가 없다 이거예요. 당기 순이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당기 순이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하는 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뭐 처분을 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라 이거예요. 허용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허용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자, 아까 우리 봤을 때 금융자산 평가 이익을 3,000원 아까 잔액이 있었잖아요. 그죠? 금융자산 평가 이익 3,000원 잔액을 없애면서 그것을 처분이익으로 처리하면서 당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데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이 기타 포괄손익 항목을 없애면서 자본 중에 이거를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여러분들 자본에 뭐가 있습니까? 자본금이 있고 자본잉여금이 있고 그죠?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이 있고 자본 중에 그다음에 자본 조정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금융자산 평가 이익 3,000원이라는 잔액이 남아 있는 건 이 기타 포괄손익 항목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 중에서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어차피 요거 금융자산을 다 팔았으니까 기타 포괄손익에서 꺼내가지고 요걸 이익잉여금으로 넣어라. 요거는 허용한다 이거예요. 요거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거는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하는 거는 허용한다. 선택할 수 있다. 허용한다. 그런데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할 수도 있다. 요거는 허용한다.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꼭 뭐 이걸 기타 포괄손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근데 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냐? 그 평가 이익을 처분 이익으로 처리하면서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거는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못하게 한다. 단기 손익에는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는 영향을 못 미치게 하라. 대신에 이익잉여금이라는 다른 자본 항목으로 그냥 이동시키는 거는 그거는 허용하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평가 손익의 변화를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그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었잖아요. 그 기타 포괄손익으로 있던 거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1은 그냥 기타 포괄손익으로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10,000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죠? 10,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는 12,000원이 된 거예요. 2,000원만큼이 평가 이익으로 됐습니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처리했겠죠? 그 다음에 평가할 때는 얼마짜리가 되냐? 9,00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평가 이익 있던 거 없애고 나머지 남은 거 1,000원을 뭐로 처리합니까? 평가 손실로 처리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9,000원이 되어 있던 것을 그 다음에 다시 또 평가했는데 그게 얼마가 됐어요? 11,000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평가 손실이 있던 걸 일단은 없애야 되겠죠. 그 평가 손실을 없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1,000원만큼을 평가 이익으로 다시 인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1,000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어요? 13,000원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 때 뭐부터 먼저 합니까? 평가 회계 처리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11,000원짜리가 13,000원이 됐으니까 평가 이익이 2,000원만큼 더 증가했죠. 그럼 결과적으로 평가 이익 잔액이 1,000원
2,000원에서 3,000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상태로 그냥 처분을 한 거예요. 처분을 하고 끝난 겁니다. 그리고 평가이익,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되는 그 평가이익은 잔액으로 그냥 3,000원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타 포괄손익으로 남아있는 것을 그걸 별도로 제거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평가이익 1,000원, 2,000원에서 평가이익 잔액이 3,000원이 있는데 그 평가이익 잔액을 어떻게 한다? 기타 포괄손익에서 빼서 기타 포괄손익에서는 일단 빼요. 기타 포괄손익에서 빼서 그것을 처분이익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평가이익을 제거하면서 그거를 바로 뭘로 대체한다?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 또 다른 자본 항목으로 직접 바로 대체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손익으로 반영은 안 되지만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게 한다. 선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F5 선택 금융자산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